그 영역에 있어서 반자유 정서 어떻게 바꾸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자유 정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노재봉 총리님 세미나를 한 4, 5년간 하면서 사실 이게 메인 주제였어요. 그때 문재인 정권이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비자유도 아닙니다. 일리버럴도 아니고, 그러니까 리버럴에 대한 엔타이에 가까운 반자유 정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자유를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은 반자유를 넘어서 전체주의적 사고가 일상화되는, 우리 정치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상화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 반자유 정서는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파 활동을 하셔서 주로 저 좌파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심각하게도 우파에서도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장을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심지어 우리 우파 활동을 하시는 분의 카톡방 대문에 이 문구가 걸려 있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문구의 출처는 어디냐면은 북한 헌법 63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의 의무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대표적인 문구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카톡방에도 그 교육감 선거 때, 와, 우리도 좌파의 그런, 구호를 배워야 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이거 북한 헌법인데 알고 쓰시느냐. 그러니까 다른 분이 리얼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의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이 사고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조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무의식적으로 이 자유주의의 그런 사고라든지 사상체계를 부정을 하고 전체주의가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불러도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제 대북전단 그 방지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로 나온 국회에서 그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全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발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대의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뭐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까지 그 부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8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리영희 교수의 유명한 그 책이죠. 우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우파 정치인들도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좌우의 날개를 난다고 할 때 이영희 교수가 주장한 이 자가 건전한 진보 사상의 자인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반자유의 그 뿌리를 보면은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180석에 가까운 범여권의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동권들이 1987년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과연 이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타도를 하고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된 그런 자유주의를 향한 운동이었던가라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민족해방 NL과 PD 민족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이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민주화 세력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주의 사고의 일상화라는 것은 반자유주의 정서, 하루 만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뭐 생활의 그 체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좌파적인 사고, 특히 반자유주의적인 사고를 이야기할 때 정교조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뭐 강조를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정교조가 그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 정교조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냉정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종교조라든지 이 작용화된 그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뭐 제도권 내에서의 행위가 일어날 때는 우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가 되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의 이 반자유주의 정서 내지는 반자유주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위험했던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개헌안, 또 개헌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국회 그 개헌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그 좌파 쪽에서 추천된 분들과 그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다 삭제를 했거든요. 사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었고, 근데 과연 그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과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헌법적인 해석을 보면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은 유감스럽게도 독일과 미국처럼 이 다수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고자 할 때 이것을 방어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립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체제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 히틀러 전체주의에 대한 폐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전체주의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더더군다나 헌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는 체제상으로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체제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헌법 그 사조 사항을 보면 미국도 뭐 공산주의가 한때는 있었기는 했지만은 미합중국 내에 연방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는 당연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 각 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공화정을 부인을 하고 뭐 혁명을 할 경우에는 또는 반란을 할 경우에는 연방 헌법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헌법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복 시도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이 시도를 막을 만한 그런 이제 장치가 부재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그런 이제 실정이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의 그 생각을 보면 얼마만큼 이제 심각하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그 당시에 그때 당 대표였죠. 문재인 19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고 그 독일 전체주의의 그 사상에 기반이 된 칼 슈미트의 무시무시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우적 관계를 잘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치는 적과 적을 구분을 해서 우리 편이 아니면은 단호하게 괴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적은 사실상의 이제 협상의 대상이죠. 협상의 대상이고, 군사적인 적은 절멸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그 상대당, 지금 현재 국힘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협상을 하고 국회 내에서 부지런히 뭐 법안을 만들 때도 의견을 존중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 국민의힘의 의견은 무시를 했죠. 그래서 입법 폭주 내지는 입법 독재가 이루어졌고, 나아가서 반대로 북한은 말 그대로 군사적인 적이죠. 절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칼 슈미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왜곡된 아주 비뚤어진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정치에서도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 반자유주의적인 정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그 반자유주의적인 정서 플러스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이 반자유적인 정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이제 목표와 그런 전략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내에서 지금 이제 뭐 교과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우리 역사적인 현대 현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뭐 건국과 부국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이라고 이러시는 거는 민간 협력의 그런 이제 교육인데, 이 교육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전체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도권, 비제도권에서의 그런 그 반자유주의적인 교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이제 그 영역에서는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민주화 공화당의 가치가 커뮤니스트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유명한 그 프레임을 바꾸는 책 중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이 책도 저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책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진보나 보수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기후 변화, 그 지구 온난화, 이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니까 미국의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클라이밋 체인지로 바꿔야 되고, 또 오바마 케어도 내용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게 가까우니까 그냥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건데, 이 저자도 어떠한 주장을 하면은 미국이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이나 진보주의자들의 그런 사고나 이 뭐 사상을 분석을 하고 행태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파가 좌파를 진단하는 것과 똑같은 진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레이코프는 좌파 교수인데도 미국의 진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일단 언론에서 졌다. 미국의 그 공화당이라든지 보수주의자들은 폭스뉴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항상 미국 공화당이라든지 보수주의자들은 먼저 생각을 한다. 앞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런 뭐 기업의 친화적인 그런 사고,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확고한 생각은 5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이루어진 거다. 싱크탱크 많죠? 그 다음에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AEI, 미국 기업 연구소라든지 이런 그 두뇌 집단들이 20억 달러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 또 정치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냉전이 한참이었던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미국 국무부 산하에 지금 뭐 NED, 이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그 공산주의 그 국가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의, 당연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지원을 했었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당시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 국무부 산하의 방송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정진하고, 그다음에 인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자유 정서를 바꾸려면 우리도 지금 윤석열 정부 내지 우파 정권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당연히 그 기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좀 교수님께서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업이 어느 영역 못지않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창의적인 그런 개인의 그런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을 당하면서 적폐로 몰리고, 그 이후에 뭐 정경련 차원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의 그런 AI라든지 그런 미국의 기업 정서를 조금 모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보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반자유 반기업 정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과연 반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파 활동을 하다 보면, 자,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한선재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동열 원장이 이끄는 자유민주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문화일보가 지향하는 가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근데 이 기치를 들고 우리가 바른사회가 길거리에 나가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후원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단체는 뭐를 하는 단체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무슨 일반인들을 보기엔 풀 뜯어먹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자바들처럼 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위한다든지 이 피부에 와닿는 게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기재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우리가 진짜 외워서라도 일반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정치 사상학적으로 뭐 J.S. 밀이라든지 뭐 로크의 사회계약론 이런 어려운 것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헌주의.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게 헌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존재인 거죠. 국가의 영역과 구분되는 시민사회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경제활동도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중국의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시민사회의 그 영역을 공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시민사회 존재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 출신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 합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파의 시민사회는 괴멸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만한 시민사회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시민사회화, 국가가 시민사회 영역까지 다 잠식하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발생했었고, 특히 이번에 제가 그 윤석열 캠프에 일하셨던 분들이 뭐 용화됩니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자치단체장들 이제 뭐 각 들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문재인을 고마워하는 게 시민사회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 바꿨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 참여연대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참여연대의 경력을 다 공무원에 이제 합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답니다. 그러니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40% 이상 유지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반자유 정서예요. 어떻게 국가와 시민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법치주의인 거죠. 룰바이로가 아닌 룰오브로 법치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촛불 그 시위 때 국민주권론을 내세우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광장에 모인 이 국민이 바로 정권을 바꾸고 정권을 운영하는 주체다라는 것으로 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 이 상징적인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보수 우파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본인들이 원하는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고 나쁜 거고, 직접 민주주의가 선한 민주주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의,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자 규범이지만은 사실은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 반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할 경우에는 이제 자유가 사라진 민중민주주의 또는 북한식의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우파 활동을 하는 분들 내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고, 또 이 인식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